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개발이 미확정인 노후주택가를, 미확정이라는 건 아직 재개발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를 검토할 때 가장 부적절한 행동은, 이런 짓을 왜 하냐? 이런 행동입니다. 재개발 미확정인 노후주택가를 검토할 때 가장 부적절한 행동은 1번,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였다. 노후도 얼마나 낙후됐냐, 얼마나 노후됐냐. 각각 사업들마다 노후도의 기준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노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검토했다. 1번이고요. 2번, 개발 추진을 위한 동의서 진구 현황을 파악하였다. 어느 동네가 재개발을 원한대요. 그럼 동의서 걷겠죠. 그러면 이 동의서 걷고 있는지, 걷고 있지 않는지, 걷고 있다면 얼마나 거쳤는지, 아니면 뭐 응모까지 했는지 등등 이런 거를 파악하였다. 이게 2번이고요. 3번, 과거에 재개발 구역이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요것도 뭐 있고, 4번은 신축 빌라는 제외하고 구축 빌라 매물로 조사하였다. 이게 4번이고요. 키워드는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5번, 소형 지분과 대형 지분의 평당 가격을 비교하였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으로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노후도 볼까요? 노후도가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첫째, 여러분 신속통합은 현장에 딱 가보시면요,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현장 딱 가보시면 진짜 낡았어. 초보자가 보든 고수가 보든 딱 동네 가보시면 여기는 해야지, 이게 그냥 느껴져요. 자, 그런데 다른 개발 사업 방식도 있죠. 뭐가 있죠?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현장 가보시면요, 사진만 보시면요, 이 동네가 뭔 재개발? 깨끗한데? 멀쩡한데?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신통에서의 노후된 건축물의 기준과 이 모아타운에서의 노후된 건축물의 기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모아타운은 신통 가지고는 서울주택 공급 못하겠구나 라는 서울시가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야, 그럼 어떻게 하면 공급 많이 할 수 있을까? 기준을 낮추자. 그리고 그 기준을 책정하는 정도도 낮추자 해서 모아타운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그 모아타운은 낮아요, 기준이. 그래서 신통에서는 노후된 건축물로 포함 못 시킬 건물도 모아타운에서는 노후된 건축물로 포함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 버리니 동네 가면은 멀쩡한데? 재개발과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들, 이런 거 다 보면서 접근한다면 좋겠고, 또 하나의 착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갔어요. 아직 발표가 안 난 곳이에요. 발표가 안 난 곳이에요. 왜냐하면 미확정된 곳이 아니라면 비싸요. 여기 노량진 뉴타운은 피가 얼마입니까? 부가의 뉴타운 피가 얼마입니까? 6억이 다 넘습니다. 피만 6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우린 미확정된 곳을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문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디가 재개발 됩니까? 어디가 발표가 날 겁니까? 맨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미확정된 곳에 가서 저 노후도를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왜 못하냐면, 이런 기준도 모르시지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갔습니다. 딱 다니는 거예요. 딱 다니는데 뭐 낡은 것도 있고 또 낡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낡지 않은 건물 중에 말입니다, 육안으로 딱 보니까 이거는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 근데 지은 지 한 2, 3년 또는 1, 2년밖에 안 된, 또는 짓고 있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낡았다가 좀 덜 낡은 게 아니라 낡았다가 새거, 낡았다가 새거, 막 이게 눈에 띄면은 여기 뭐 안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후도는 정말 말 그대로 퍼센트고요. 낡은 건축물의 비율만 계산해요. 그렇다면 낡지 않은 건축물은 10년 됐든 15년 됐든 5년 됐든 1년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밟힌단 말이에요. 그 깨끗한 것들이. 노후도가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여러분, 낡은 것만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하나 잡아가시면 좋겠고. 자, 2번 볼게요. 2번. 자, 동의서 얘기 나옵니다. 자, 동의서 중요해. 동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서라는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2020년. 이때 만들어졌어. 그 전까지는 그럼 동의서란 말이 없었냐? 없었습니다. 그냥 서울시가 어느 지자체든 재개발 발표할 때는 주민들에게 뭐 동의서 걷어오세요, 뭐 원하면 뭐 해서 오세요, 안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과거의 재개발은 기습, 그 다음에 소통이 없었어요. 뭔 소통을 해? 재개발 발표는 보안이 우선이야. 이런 인식하에 대한민국의 이 도정법이 들어와서 수십 년 재개발 역사 속에 항상 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요 2020년도에는 바뀝니다. 동의서 걷어와. 이 시작이 언제였죠?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한다고 하면서 우리 변장관 시절에 맨날 왜 위에서 정해서 이 시민들에게 알려주냐. 밑에서 올라오게 하자. 이게 참된 민주주의다. 라고 하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동의서라는 제도가 만들어져요. 이거 지금 몇 년 안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에 문제도 많아요. 무슨 문제가 있죠? 동의서를 남발하는 동네들. 심지어 노후도가 안 나와요. 노후도가 안 나오는데 동의서 거둘 수 있습니까? 네,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서를 걷겠다고 구청에 신고합니까? 뭐 서울시 허락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에 대해서는 통달하신 분이고 어떠한 정치인이든 어떠한 행정가든 오세훈 서울시장과 재개발로 토론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역대 서울시장 중에 과거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많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거느린 서울시장이고 가장 많은 행정을 보셨던 분이십니다. 그분한테는 아무도 못 이겨요. 재개발 이론 가지고서는. 그런데 이 동의서 방식의 문제점을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알았다고 봐요. 하지만 이걸 고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하려면은 서울시가 기습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동의서를 걷어서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2차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또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처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역도 동의서를 자유롭게 거둘 수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 이게 혼자 힘으로 파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 뭐 추천받고 갔어요. 근데 동의서 걷고 있대. 동의서 걷으면 그냥 우리 1차원적인 생각으로 여긴 되네. 여긴 당연히 노도가 되니까 걷고 있겠지 하고 하는데 사실 그 따지고 보면은 애매한 곳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2번 가장 부적절한 거니까 2번도 사실 아리까리 하지만 가장에서는 2번은 아니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의서를 걷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실 근데 더 나아가서 뭐예요? 노도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도도 함께 봐야 된다. 이 문제는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예전엔 말입니다. 이 재개발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기습적으로만 발표했었고 동의서라는 제도가 없던 시절은 어땠어요? 재개발 구역이야? 재개발 구역이 아니야. 두 가지만 있었어. 그러니까 재개발이야? 아니야. 두 가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가운데 생긴 거예요. 동의서. 재개발이야? 아닌데 동의서 걷고 있어? 아니면 동의서도 안 갖고 있어. 세 가지로 나뉜 거고 그리고 젊으신 분들 만나뵈면 이런 상담 때 많이 여쭤보실 게 뭐냐면은 본인은 이 미확정된 곳에 투자할 건데 재개발로 확정되는 거는 기대도 안 한다. 다만 동의서를 거둘 움직임 내가 파악했다. 투자하겠다. 왜 그렇죠? 동의서만 어느 정도 거쳐도요 올라요. 오릅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동의서 걷는다고 다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올라요. 걷는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세는 더 올라요. 자, 그런데 탈락할 수 있잖아요.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세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돌아옵니까? 멈춥니까? 뭐 어떻게 돼요? 자, 시작점은 여기였어요. 동의서 걷기 시작했어요? 탈락했어요. 그럼 탈락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아니면 약간 빠지다 멈춰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정답은 2번이죠. 그럼 왜 탈락했는데 원점으로 안 돌아오냐?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재응모한 곳들을 결국 재개발로 지정해주는 선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는 그 명분 하나로 심지어 탈락할지라도 원점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시세가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안정을 찾더라. 왜? 결국은 된다. 라는 신념이 있어요. 결국은 된다라는.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볼게 넘어가고 3번 볼게요. 3번. 과거 재개발 구역이었는지 자료를 확인하였다. 다 봐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 돌아와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신통도 발표하고 역세권 개발 발표하고 모아타운 발표하고 막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발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을 저희가 유심히 뜯어보니 아주 재미난 패턴 한 가지가 있더라. 패턴. 재개발을 최근에 서울시가 지정해주는 패턴이 한 가지 있더라. 패턴. 제가 하나만 공개할게요. 물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자, 과거엔 재개발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무산이 된 거예요. 해제가 된 겁니다. 그 지역들을 지금 오세훈 시장이 돌아오고 나서 다시 재개발로 바꿔주는 사례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날 묻잖아요. 어디가 재개발 될 거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제가 답을 드릴게요. 과거의 재개발이었던 지역들이 무산된 곳이 지금 어디인지는 알고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고요. 이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2004년도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이 자료가 지금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색이 안 된다면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전화해서 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2004년도에 발표한 2010 계획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다 알려줍니다. 받아서 보시면 전체 이게 한 5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예요. 거기에 다 써 있어. 그걸 습득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패턴이 겹쳐. 그런데 노도도 나와. 그런데 동의서도 아직 안 걷고 있어. 싸지. 싼 거예요. 그렇게 지역 하나를 꼽아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느낌에, 저기 어디 카페에서 어디가 좋다던데,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충분히 좋은 지역들 추천할 수 있죠. 물론, 저희가 더 잘하죠. 저희가 더 잘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